자, 안녕하세요. 열정의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건축 아파트는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풍납 극동아파트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위치를 살펴보면은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올림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왼쪽 편에는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지하철역은 이제 8호선 강동구청역하고 몽촌토성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500m 반경을 보니까 강동구청역이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네요. 거의 한 500m 정도 되니까 도보거리로는 한 뭐 7, 8분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제 매물은 없고요. 지금 25평이 실거래된 게 10월 달에 11억 뭐 6천, 11억 4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평이 지금 11월에 14억 4천, 뭐 13억 5천, 그다음에 14억 5천 이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1.7평입니다. 용도 지역 3종에 여기 11.7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거의 그 재건축이 가능한 어, 어, 아파트들 중에서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10평, 11평 요렇게까지 더 내려가게 된다면 재건축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별로 보면 25평이 대지집은 8.4평 가지고 있고 29평이 11.2평의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좀 특별한 게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구역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우측의 조감도를 보게 되면 요거 지금 제일 높은 층수가 지금 백사동이 40층, 백이동이 33층, 그리고 안쪽 동으로 들어가면 뭐 13층, 21층, 25층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고, 자, 기반시설 기부 체납은 자, 도로로만 이제 1.6% 굉장히 적게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보면 이제 정비계획 용적률 혹은 상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255.3%고, 자, 법적 상한 300%, 그리고 법적 상한의 추가 용적률 해서 340.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40%를 이제 추가로 용적률을 받았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최고 층수는 이제 40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신축 세대수가 이제 598세대, 임대가 93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415명이고, 일반 분양이 90세대로 한 2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11.7평으로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일반 분양이 안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 라고 보는데, 여기는 이제 추가 용적률 340%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반 분양이 한 90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90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분담금이 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세대 평형 구성을 보면 24평하고 25평 이렇게 돼 있고 29평이 232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신축 평형 구성이 전용 39, 59, 74, 84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4랑 84 요거 두 개를 합치면 222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29평 소유자가 232세대니까 그러면 10세대 정도는 요 74 이하인 이제 59를 이제 분양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29평에 뭐 1층 가진 사람들은 전용 59를 이제 분양받아야 한다. 그리고 24, 25평이 이제 183세대고 당연히 이제 59를 이제 분양받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용적률이 이제 그 추가 용적률 40%를 받았잖아요. 그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 자, 우측에 보시면 강동대로, 올림픽로 같은 이게 그, 그 도로가 큰 도로를 이제 간선도로라고 하는데, 요런 도로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간선도로 경계부터 이제 50m 이내 지역에 지금 보면 경계선, 이제 강동대로에 50m, 올림픽로에 50m, 요거를 쭉 이제 그었죠.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50.7%가 이제 50% 이제 50%를 이제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 이상이 지금 버스 정류장이 3개 이상 이 인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 정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추가 용적률 이제 40%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요게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뭐 역세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 용적률이 좀 가능은 한데, 이렇게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가 용적률을 받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공공시설 기부 체납은 이제 576제곱미터 굉장히 이제 적고요. 그리고 기준 용적률 이제 210%에, 그다음에 허용 용적률 이제 20%,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사업성 보존 개수도 좀 적용이 돼 있어요. 사업성 보존 개수 1.12,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 가지고 상한 용적률은 이제 255.3%,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 이제 300%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과, 그 다음에 추가 용적률이 이제 340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지금 법적 상한 추가 용적률 340에서 법적 상한 300%를 뺀 요 40%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60%를 요 국민주택, 규모주택 의무 연문적 해가지고 이제 공공 분양하고 이제 공공 임대, 그럼 요거를 반반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 주차 대수는 1.48대로 돼 있고요. 이 정도면은 좀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분담금 추산액인데, 자, 비례율을 보게 되면 이제 96.16%라고 돼 있어요. 수입이 7,460억이고 지출이 3,200억, 종전자산이 4,424억,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하고 이제 일반 분양 수입,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 수입의 이제 평균 수입을 보니까 이제 13.34억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출 항목에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지금 전체 사업비의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총사업비의 80%가 이제 공사비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가 이제 10% 낮게 돼 있는 거는 요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10%라 10.8%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현금 청산자 등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보통 재건축 아파트들은 현금 청산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출, 총사업비를 잡을 때 이 보상비를 거의 현금 청산자가 없는 걸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현금 청산자가 있다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사비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평당 780으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최고 층수가 40층으로 돼 있으니까 40층으로 짓는데 평당 780은 굉장히 적다. 그러면 공사비가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 종전자산 추산액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4,617억 이렇게 돼 있고, 상가가 100만 천만억 10억 이제 53억 7천, 그 다음에 여기 청산 대상자 이렇게 247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5% 정도가 이제 청산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다 합쳐서 이제 4,424억이 비례율 계산할 때 종전자산으로 잡은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아파트 종전자산 추정액을 이제 4,865억으로 잡은 거는 여기 현금 청산자들까지 이거 다 포함해서 4,86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415명이니까 평균 종전자산 추정액은 이제 11억 7,200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계산을 하냐면 이 국남 공고문에 보면은 이제 평형별로 아까 보니까 25평하고 29평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자산을 얼마로 추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고시물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그 KB 시세랑 좀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평균 종전 자산이 11억 7,200이고 여기 지금 24평 25평이 11억 3,500, 29평이 13억 9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평균이 요거니까, 그러면 24, 25평은 평균보다 낮을 것이고, 그리고 29평은 이 평균보다는 이제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수 비율도 거의 뭐 6대4, 29평이 한 60%고 24평, 25평이 한 40% 정도 되죠. 6대4 정도 비율이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요것보다 대략 29평은 평균보다 뭐 하나 1억 정도 높고, 그리고 24, 25평은 한 1억 정도 낮다. 이런 식으로 아마 추정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3구, 5구, 74, 84 이렇게 돼 있는데 5구가 13억 4,800, 74가 15억 5천, 84가 16억 6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29평의 종전자산을 한 12억 5천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비례율을 이제 곱하니까 권리가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6,1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분담금은 이제 4억 6,100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대지 지분을 좀 다시 보게 되면 여기 29평의 대지 지분이 지금 11.2평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담금이 4억 6,100이면 굉장히 양호하죠. 자, 그런데 아까 평당 공사비가 얼마로 추정이 되어 있냐면 이제 78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적어도 한 850에서 이제 900 사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분양이 아까 다시 보시면 이제 90세대가 있었죠. 그러면 요 분양가를 이제 얼마를 이제 올릴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이제 한 10에서 15%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11월 달에 실거래된 게 지금 29평이 대략 한 1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9평이 14억 5천에 실거래가 됐고,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은 분담금은 한 4억 6천 정도 된다. 그러면 요 두 개 합치면 19억 천이 실매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주비 분담금 이자를 이제 별도로 이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부담금도 이제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담금도 좀 나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